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탈탈 배교셉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중국 호송차를 타고 이거를 전복시켜보겠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전복 실패했습니다. 적세를 푸는 시간이 하도 길어서 그걸 다 풀고 액션을 취하려고 했더니 이미 도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다시 채워요? 그럼? 다시 채웠죠.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채웠고 들어가면서 그 적세를 채웠던 열쇠들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들어가면서 이 몰수세계에서 다 들통이 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참 어찌 보면 좀 다이나믹했. 나중에 감옥편을 따로 한번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감옥이 참. 그럼 중국에서도 뭐 연길 감옥, 도문 감옥, 그다음에 그렇죠. 북한 감옥, 베트남 감옥, 러시아 감옥 이거 비교해서 한국 감옥까지. 한국 감옥까지. 근데 도문에서 저희들이 한 달 있다가 북송이 됐어요. 그 도문 감옥에 있을 때 제일 가슴이 찡했던 건요. 벽에 먼저 간 놈들이 낙서를 다 해놨어요. 누구야, 나 왔다 간다, 몇 달 며칠 나간다, 어디서 보자. 야, 그걸 쭉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한지. 한글로 써 있습니까? 한글로 다 써있죠. 탈북자들이 먼저 가면서 자기하고 같이 잡혔거나 아니면 뒤에 따라올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게 제일 가슴이 짠했어요. 우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이걸 막 글을 썼는데 근데 참 저도 뭔가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안에서 같이 잡혔던 형들이 또 워낙 또 이게 강성 이 깡패들이라니까 안에서 또 탈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도문변방 구류소는 원통형이에요. 그래서 둥그란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홀이 중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홀이에요. 그래서 오픈홀에 감옥들이 이렇게 쭉 감방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방 하나에만 한 10~0명씩 집어넣거든요. 화장실도 다 오픈됐기 때문에 그리고 벽 자체가 유리예요. 유리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숨을 데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벽을 뚫자는 어떤 그 발상을 했어요. 진짜 발상이 얼마나 벽이 두꺼운데 그걸 뚫겠어요. 근데 그때 2, 3월이라 3월달 이제 3월에서 4월 넘어가고 좀 추웠어요. 그래서 밖엔 얼고 안에는 물만 칠해서 벽을 부식시키자 했어요. 북송되기 전에 여기서 도망치자 해서. 근데 쇠꼬쟁이가 없잖아요. 파야 될 게. 그래서 절대로 뭐 자해 공간 이런 거 할까봐 숟가락도 안 줘요. 안 주죠. 다 맨손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화장실에 변기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쇠땡이었어요. 아, 요 레바, 레바.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뜯어서 그걸로 팠어요. 근데 멍청하게 그 파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는 걸 우린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통홀이니까 살짝 소리가 안 들려서 쫑쫑 이게 하울링이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안에서 했는데 중국 그 변방대 군인들이 지켜봤더라고요.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이러고. 나중에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진압하는데 주동자들은 다 나가서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저도 약간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어쨌든 주동자 몇 명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가서 쳐맞고 그래서 감옥에서 그렇게 한 달 있다가 이게 북송 직전에 되게 긴장이 돼요. 초긴장이 되는 게 공포의 극을 찍는 게 딱 북송 직전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북중 국경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버스 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버스 창문 다 가리고 있잖아요. 커튼 다 치고 그리고 안에 그 좌석 있잖아요. 의자를 다 드러냈어요. 그냥 버스만이에요. 깡통 같은 버스. 그 안에다가 넣어서 탈북자들 안에다 이렇게 놓고 양쪽에 군인들이 쭉 총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다 무릎 꿇고 이러고 머리 들면 안 돼요. 버스 타고 가는데 당연히 머리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이렇게 꿇고 앉아 있으니까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시청시청거리죠. 도문 시내를 쭉 통과할 때는 뭔가 이렇게 코너 돌 때마다 이게 관성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관성이 없이 높은데 덜컥 올라서서 천천히 직진해요, 차가. 그때 서물서물 공포가 차오르죠. 이제 북한 가는구나. 뭐겠어요. 다리 위에 올라간 거죠.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공포에 그걸 찍으면서 저도 살짝 궁금해서 앞에 딱 봤어요. 멀리서 김일성이 초상화가 서서히 다가오더라고요. 야, 그때 공포가 탁 그걸 찍고 편안해져요. 진짜. 뭐 죽이려면 죽여봐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뭐 내려놓음 뭐 어쩌고저쩌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때가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다 내려놔요. 아, 이젠 죽었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오히려 그때는 뭐 개운해져요. 단순해지고. 근데 그때 저를 되게 잘 챙겨줬던 조선족 장교가 있었어요. 그때 서위였는데 그분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희들하고 무슨 왼수를 졌다고 너희들을 잡아가겠냐. 우리도 다 위에서 지시대로 하는 거다. 정말로 미안하다. 북송시키는 건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전원적 장교가. 그러더니 혹시나 다시 오면은 나 찾아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찾아갈 때가 세 군데가 생긴 거죠. 야, 그게 참 비빌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릴 때 북한 쪽에다 딱 이양을 하고 내릴 때는 다 군복 벗고 사복 입고 군인들이 움직여요. 그러더니 내릴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반항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만 해달라. 무조건 반항하지 말라. 머리 절대 들지 말라. 그러고 내리는데 뭐 내리자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이게 북한은 진짜 무지막지예요. 내리자부터 홀딱 벗겨요. 세관에서 다 뺏기고 짐 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엔 진짜 기관총 있잖아요. 큰 총도 들고 나와. 나와서 이 새끼들은 뭐 인권이고 뭐 이거 없어요. 그냥 무게 차량에다가 멍땅 쓸어놓고 그 다음엔 이 차 내 귀퉁이에다가 사수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엄청 강압적으로 해요. 머리 들지 말라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후송하다가 뛰어내렸대요. 그러니까 막 거의 썰꽃같이 위협을 하더라고. 그래 올라서 한참 웃긴 게 중국에서는 그래도 족쇄를 갖고 왔는데 중국 족쇄를 다 풀었어요 그때. 풀고 북한에서는 족쇄가 없어서 신발끈 다 풀어. 신발끈으로 니들 묶어. 근데 웃긴 게 신발끈을 남녀 혼성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뛰어도 하나 못 따라오게. 내 신발끈으로 한 여자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신발끈으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원성 보위부 감옥에서 한 주일 좀 넘게 조사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죠. 처음부터 조사 받을 때 일단은 야 나이 몇이야? 나이 말하면 무조건 때려요. 거짓말이다라는 전제하에 깔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숨겨라. 너 지금 나이보다 엄청 어려 보니까 무조건 북한도 법치국가라. 나름대로 미성년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조금 경하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른들이 가는 교화소, 무지막지한 교화소는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17살로 나이를 숨겼어요. 그 최소한으로 줄인 건데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니 제가 벗어놓은 벨트에 대가리를 까더라고요. 벨트 꼭지로 한 3개 맞으니까 19살 맞습니다 이러고 쭉 보더니 중국에 가서 어디 갔냐고 행적을 쭉 이야기하래요. 행적을 최소한 줄였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보더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진짜라고 그러니까 너 리영진이 알지? 이 자식이 먼저 잡혀나가면서 다 불어버린 거예요. 이거 빼박인 거죠. 기독교 들어갔던 거 뭐 다.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이 난 이제 빨간 줄이다. 근데 고향 가면 저는 처참하게 어쨌든 부모들 앞에서 죽어야 될 상황이 오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 죄가 접목이 됐어요. 아버지 직장에서 여기 기독교인들을 구출한 죄. 그건 거의 반역죄죠. 거기다가 걔네들하고 탈북한 죄, 거기다가 들어가서 탈영죄, 거기다가 들어가서 기독교 또 접촉죄,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도망쳐야 된다. 신의주 도착하기 전에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위부에서 한 주일 넘게 조사받았는데 잠을 못 재우니까 나중에 신경이 마비돼요. 이빨이. 그러니까 이빨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줄 동안 그 굴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요. 빈혈이 한 절반이 쓰러져요. 픽픽 쓰러져요. 해를 못 봐서. 거기다가 하루에 2끼를 주는데 알루미늄 식기에다가 요만큼 주거든요. 맑은데 숟가락이 보일 정도예요. 숟가락 담그면 숟가락이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에요. 그거를 하루에 2끼 주는데 죽어요, 진짜. 그게.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요만해요. 요만한 다 7, 80명 집어넣어요. 송곳처럼 앉아있지도 못해요. 거의 책갈피처럼 착착 끼어서 있는데 야, 이게 그렇게 하니까 밤에 잘 때 있잖아요. 한 놈이 쓰러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난리 나는 거예요. 서로 때리고 날리고 그러면 또 잠 못 재우고 한 주일 있으니까 진짜 거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했다가 보위부에서 나와서 저희들은 신의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절차라는 게 있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다시 임시 수용소에다 수용해놨다가 청진으로 뽑아요. 청진 집결소에서 다시 신의주로 뽑는데 신의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러 호송공항으로 와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청진이 안 뽑히니까 청진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성에서도 못 뽑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저한테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죠. 이송이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한번 탈출 시도하다가 잡혀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 관절을 꺾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뭐 희망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일 최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앉아 있잖아요. 감방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하도 보수를 안 해서 콘크리트가 다 이렇게 깨져 있어요.
가만 앉아 있으면 처음에 들어가서 놀랐던 게 콘크리트 바닥에 그 모래와 부서진 시멘트 조각들이 네. 그것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모래들이 움직여요. 약간 울렁울렁거려요. 그래서 뭐 미세한 움직임이 보여서 모래들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모래하고 이하고 섞여 있어요. 이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뭐 서물서물하잖아요. 탁 잡으면 한 몇 개 잡혀요.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여러 마리가 잡혀요. 아예 그냥 이하고 같이 살아요. 이들이 그냥 뭐 완전히 이의 천국이죠. 이가 원래 색깔이 하얗잖아요. 네. 근데 감옥의 이는 까매요. 왜요? 거기서는 몇 달 가도 샤워라는 걸 못하니까 온몸이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온몸을 정리무진하면서 묻혀온 거는 때밖에 없죠. 전염병이 다 도는 거죠. 이놈 몸에 들어갔던 건 저놈 몸에 들어가니까 결핵 환자 같이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와, 최악이었어요. 그 이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잡으면은 손톱으로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도 피를 빵빵 빨아먹어서 엉덩이가 막 빨갛게 팍팍해요. 새까만 게. 튀면은 피가 막 완전히 그냥 그 피즙이 팍팍 튀어요. 밤에 10시에 취침하면은 10분 동안 조용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이잡이 하거든요. 이 잡는 사람들은 금방 온 놈들이에요. 거기 오래 있던 놈들은 이 잡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잡아봐야 또 오니까. 근데 웃긴 게 그 감옥 안에서도 새치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도둑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눈 딱 떠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야, 진짜 이게. 근데 그 안에서 좀 탈출했던 두 번째 탈출 시도했을 때 그때 돈을 제가 살려간 게 있었어요. 200원을. 근데 그거를 다리 부러져서 그 관절 꺾고 났을 때 죽은 피가 하도 차서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때 무상치료제 체제를 없앴어요. 네. 유상으로 바꿔서 나보고 돈 있냐요. 그래서 이 없다고 끝까지 우겼는데 지금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통과를 했는데 두 번째 통과를 못했어요. 이 돈 때문에 되게 웃긴 게 있었어요. 가기 전에 넘기긴 했는데 아직 아무리 훈련이 됐다고 해도 이건 못 참아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죠. 보입에서 때에다가 자꾸 내가 꺾고 가니까 해버려요. 그럼 이게 들통나잖아요. 야, 이게 진짜 잔머리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잔머리 들어갔어요. 저 결핵 걸렸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결핵 환자가 같이 북송됐거든요. 네. 그 결핵 환자는 같이 옆에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결핵 환자는 이렇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게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아예 밥도 못 먹어요. 결핵 걸리면. 그래서 항상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 한 곳에만 앉아 있어요. 똥 오줌 앉아서 다 싸고 마지막에 욕창에 와서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파리가 이렇게 와서 눈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도 눈 깜빡거릴 힘도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파리만 안고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죽어서 이렇게 내갔대요. 야, 그 사람 참 그 너무 어찌 보면 운도 없는 게 북한에서부터 결핵 걸려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걸어가다가 잡혀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운이 진짜 없는 거죠. 와서 죽은 거죠. 근데 데려갈 가족이 없어서 그냥 그 해당 주소에 있는 리에서 그 달구지 와서 달구지에다 가만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갔더라고요. 아무튼 북한 감옥에서 한 6월까지 있었어요. 그때 6월 중순쯤에 한 친구하고 같이 돈으로 중국 감옥에서 그 아저씨들이 준 돈으로 간수를 매수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 과정도 좀 그렇게 썰이 많은데 한 명 데리고 동생이 같이 도망을 쳤는데 저는 압록강을 좀 우습게 봤어요. 겨울에 건넜으니까 최초로. 겨울에는 그냥 꽝꽝 얼어서 그냥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6월 중순이었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요. 홍수가 났는데.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탈출하자마자 바로 또 걷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다리 한 짝을 거의 절다시피 했어요. 못 썼거든요. 근데 어차피 탈출을 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또 잡혀요. 그러니까 그 밤중으로 두만강 넘어야 되는데 겨울을 생각하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물이 사품 치는데 이게 망망대해인 거예요. 나도 자신 없는데 이 친구가 형 나 헤엄 못 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너 여기서 돌아갈래? 돌아가서 잡힐래? 아니면 건너가다 죽을래?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라. 죽어도 가다가 죽자. 돌아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건너다가 저도 떠내려가고 걔도 다 떠내려갔죠. 제가 아무리 헤엄을 쳐봤자 그 물살에는 못 이겨요. 한창 떠내려가는데 얘는 떠내려가다가 형 살려줘 하면서 떠내려가더라고요. 살려주면 나도 죽겠는데요. 겨우 그 막 떠내려가는 통나무랑 같은 거 막 힘을 내가지고 겨우 그쪽에 모래가 이렇게 쌓인 데다가 저는 거기로 막 올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조용하더라고요. 넘어가서 한 30분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봤는데 북한 국경경비대가 걔 찾더라고요, 강에서. 그냥 그땐 담담했어요. 뭐 살았겠지. 근데 군인들이 한창 찾더라고요, 걔를. 근데 헤엄 못 치는 애가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때 그냥 담담하게 돌아섰어요. 야, 다시 돌아서고 나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고향이고 조국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 쪽을 보니까 새까만데 날 반겨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강을 건너서 마음 편히 서 있을 한 평의 땅도 없구나. 순찰차가, 중국 순찰차가 쫙 오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갈 데가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때 참 더문시까지 겨우겨우 들어와서 더문시 안에 숨어서 그 더문시내 안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어요. 날이 밝으면은 어쨌든 발각될까봐 날 밝기 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중국인들이 중국 빵 있잖아요. 만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달구지에다 이만큼 손수레다 끌고 팔러 나와요. 그게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김 멀멀 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며칠 동안 굶었지, 죽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 근데 끌고 가다가 덜컹덜컹 하면서 하나 뚝뚝 흘리더라고요. 야, 그게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걸로 떨어진 게, 그걸 또 주워 먹고 아파트 단지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새까마니까 안 보이죠. 일단 더듬어서 막 보는데, 그 소금에 절인 알, 오리알이 이렇게 4알인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닥치는 대로 먹어야죠. 오리알 4알 그 자리에서 다 깨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짠 걸, 그 소금 덩어리를 4알을 다 먹고 이러고, 안에서 지금 이제 갈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날이 밝으니까 약간 뭘 가지러 왔나 봐요. 그 아줌마가 막 뭐라 그러더니 사람이 지금 인기척이 가까이 와줘요. 분명히 그 아줌마가 들어와서 나를 볼 건데, 날 보면 나를 어떻게 신고할 거잖아요. 아, 이게 먼저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아줌마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막 나가서 문 열고 왔는데 그 아줌마가 문을 탁 먼저 여는 거예요. 날 보더니 확 놀라더라고요. 그들이 막 엄청 고약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미안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창 막 아이고야 하더니, 너 조선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밥은 먹었니? 이러는 거예요. 야, 조선적인데.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오리알 있는 건 4알 다 먹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러더니 야, 조금만 기다려 하더니 밥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있는데, 아이고 너네 많이 온다 요즘에. 그러더니 너 갈 데는 있니? 그러더라고요. 연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연길 어떻게 가는지 알아? 그래서 몰라요. 아이고 어떡하니 하더니, 내 먹을 거 좀 싸줄게, 가. 그러더니 너 여기 있지 마, 우리 나그네 경찰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경찰이라고 나가래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먹을 거 싸줘가지고 처음에 그 아줌마들 싸준 대로 갔는데, 다리가 아픈데 이거 걸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때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살짝 들었어요. 중국에 가면 공짜 자전거가 길거리에 널렸다고. 그래서 자전거 탈출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빵꾸난 자전거를 하나 끌고 이렇게 갔죠. 솔직히 그거 가지고 가다가 한 번 잡혔어요. 또 공안에 잡혀서 또 썰이 또 길어요. 또 한 번 잡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가 오면은 모든 차가 공안차예요. 저한테는 그 공포가. 그래서 차 불빛이 보이면 딱 그 도랑에 숨었다가 차 지나가면 또 일어나서 또 절고. 근데 하도 다리가 상해서 속도가 안 나니까 하룻밤새 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푸른푸른 밝아올 때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그 교통경찰이죠. 지나가다 저 발견하고 막 중국말로 하는데 모르니까 도망갈 힘도 없어요. 나중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뛰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다시 체포돼가지고 다시 도문으로 빠꾸됐어요. 도문에 하남경찰서라고 있는데, 그 조선족 경찰이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잡힌 애예요. 지금 북송됐다가 다시 온 애예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집이 신우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던 형이 마약 유통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니 변방대에 군인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덤변방대 저를 관리하고 있던 거기서 소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족 장교가 저를 신문하더라고요. 너 그 은덕이 알지?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같이 너만한 나이 때 아들이 있다. 내가 너희들 북조선에 보내서 무슨 우리한테 이득이 없다. 너 그 북조선에 가면 그 형 데리고 올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분명히 뭔가 있어. 그래서 데려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 중국에 좀 놔줬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만약 네가 북한에 들어가서 조선에 들어가서 그 형 데리고 오면 너를 놔줄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 포상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마약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뭐 저러의 기회인데 나를 북송 안 시키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 형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거기서 나 혼자 도망왔는데 옷을 몇 가지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조선에 가서 팔아서 써. 그러더니 꽤 비싼 것들 있잖아요. 한국산 이게 내 때르라고 해요. 상표가 한국산 붙어 있는 거 몇 개 주더니 돈 주면 혹시나 잡힐까봐 그냥 이거 가져가서 시장에서 팔아서 써. 그러더니 먹을 건 몇 개 해고 우리가 안전하게 북한으로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북경 저기 순찰 찌푸를 태우고 저를 국경을 쫙 순찰하는 거예요. 가다가 으쓱한 곳에 가서 저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내린다고. 다시 내 발로 조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형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아주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건너가래요. 이게 가깝대요 보니까. 근데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분명히 나 안다. 저기 잠복 있다. 그러니까 없대. 내려가래. 한참 옥신각신하는데 실제 숨어있던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경찰들이 저를 안전한 곳에서 보내라고 엄청 왔다 갔다 두만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결국은 저한테 안전한데 물이 얕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려서 건너갔죠. 1시간 동안 안 가고 있더라고요. 지켜보더라고요. 다시 건너올까봐. 저는 건너가서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또 그놈들이 가기를 또 기다렸죠. 거기서 나중에 1시간 있더니 차가 가다가 못 가고 하면서 보더라고요. 다 간 다음에 다시 넘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잡히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준 옷을 입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탈북자라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엔 자전거 결국 탈취해서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자전거가 다리 아프니까 이게 타지 못해요. 속도가 안 나죠. 속도도 안 나죠. 근데 다행이었던 게 올레막길 때는 끌고 올라가고 내리막길 때는 그냥 관성으로 타고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막 해서 거의 날이 밝아오기 전에 연길에 들어갔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공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연길에 주소 아는 사람도 좀 네, 있었고. 아는 사람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 형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네. 연길에 얼마나 빠른지 나보다 먼저 와 있어. 그래서 그 형 따라서 그렇게 안식처 갔다가 그 형이 또 숲에 떨어지면서 또 가고 이랬고요. 참 그 1호기는 거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잡힐 때 형은 안 잡히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 강철이 형, 이전 형, 깡패 두목이. 근데 그 깡패 두목이 나중에 제가 북한 감옥에 있을 때 알아본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몰래 잠적해가지고 있는데 공안이 저 새끼만은 무조건 잡겠다 해가지고 막 쌍심을 켰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여자를 데리고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오기를 데리고 숨어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공안에 발각된 계기가 공안에 잠복을 서 있었대. 분명히 여 근처에 있을 것이더라고. 다 그 잠복을 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먹을 게 떨어지니까 라면을 사러 마트로 내려왔대요. 근데 그걸 보고 경찰이 덮쳤는데 얘가 경찰하고 이제 나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경찰 넷을 해제꼈대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부상당한 경찰이 총으로 쏴가지고 맞힌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맞춰서 체포됐는데 장충 감옥에 가서 총살령 받았어요. 그 형은 죽고 그 1호기는 어떻게 된지 모르죠. 여기까지 끝이죠. 그다음 오기 소식은 모르고 그 다음부터 모르는 거죠. 그렇게 좀 잊혀졌고 저도 중국에서 이래저래 팔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인신매매 당하지만 우리는 그게 인신매매인지도 몰라요. 남자들은 내가 어리잖아요. 인력으로 팔려요.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 없으니까 깡패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이래저래 팔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죠. 그냥 야 여기 애 있는데 데려가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안도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농사일 하다가 훈춘에서 또 한 벌목일 좀 하다가 이게 내 인생이 어디를 갈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지는 대로 던져지는 건데 돈 좀 벌어서 한 1년 도로공사 하니까 그 사장이 마음씨가 착해서 저한테 그때 당시 중돈으로 4,500원인가 줬어요. 중국돈 4,500원 큰 거거든요. 그때 그걸 벌어서 바로 튀었어요. 저짝 대련에서 2005년도에 그 한국 식당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때 돈으로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중국에는 그래도 물가가 많이 쌌으니까요. 대련에서 한 8개월 정도 일하다가 나는 어쨌든 어디든 가야 된다. 그래서 상해로 내려갔어요. 상해 갔는데 상해 가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구인 구직을 받는데 이게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갔어요. 한국 식당이라 조선 식당이라 해서 갔어요. 진짜 조선이네요. 북한 식당. 인공기가 크게 써 있는 한국 식당에 가자마자 뛰었죠. 여긴 줄 몰랐냐고. 그래서 상해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조금 돈 있는 거 가지고 살짝 권명 지나가지고 저기 베트남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2005년 한참 내려왔네요. 거의 그러면. 중국 대륙을 횡단했죠. 네. 돈 떨어지면 또 잠깐 알바해서 조금 돈 벌어가지고 내려가고. 근데 그냥 중국 말을 모르니까 진짜 하바다
건설장이나 이런 일을 했죠. 근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송환됐다면서요? 네, 하노이까지 진짜 힘들게 들어갔어요. 국경 넘는 게 하노이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국경이 살벌해요. 아직까지도 베트남 괴뢰군 때려 죽이자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국경에. 근데 힘들게 수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 대우 호텔이라는 그 호텔 안에 지금도 대사관이 있어요. 있대요. 네.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퇴근한 직후에 제가 거기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진입을 했어도 한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때. 네. 너무 그 당황스러우니까 옆에서 그 섬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한인 여자 2명이, 한 명은 베트남 현지인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2분이 지나가는데 무턱대고 붙들고 그 부탁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가지고 있는 배낭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나하고 손잡고 들어가자.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들어간다고. 나 옷이 남루한데 네. 근데 그 여자는 되게 진짜 완전히 젠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분은?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손목을 잡고 그 대우 호텔까지 들어갔는데 그 호텔 경비원들이 이렇게 일단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게 막진 않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그 대사관 층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퇴근하면 안 눌러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당황스러워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도움 못 드린다고 했더니 황황히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 들어갔는데 젊은 애들 둘이서 이렇게 당직을 서더라고요. 네. 나 북조선에서 왔으니까 무턱대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가 이러고 했더니 오빠 북조선이 어디야? 그러더니 북한요?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더니 여자가 당황스러워서 어머 오빠 어떻게 하니까 이 남자가 되게 침착하게 전화로 대사한테다 전화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저기 북에서 오신 분 한 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빨리 내보내. 그 가까운 데 들리더라고요. 조그만 방에서. 그때가 몇 년도? 2005년도였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네요? 뭐 이해는 합니다. 네. 그냥 탈북자 한번 잘못 받았다가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위험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경비가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CCTV 다 봤나 봐요. 그러더니 한국말 조금 뜨끔뜨끔 하는 군인이 들어오더니 너 저 안에 사람 들어갔지 내보내. 우리 조사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가니까 너 북조선에서 왔지. 바람대리 이야기해. 너 똑바로 해요.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어요. 그때 또 자모래가 굴린 게 어떻게 굴렸냐면 나 아버지하고 공항에 내렸는데 아버지 잃어버렸다. 여권은 아버지한테 있는데 아버지 찾으려 대사관에 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대사관 사람 불러주더라고요. 나한테는 저런 얘기잖아요. 대사관 사람 우리 국민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난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다가 한국 대사관 사람이 와서 자기 대사관 사람 맞다. 자기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라 그래서 북한에서 온 거 맞다. 나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 경찰이 알아봤기 때문에 당신 도움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사관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대사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에서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죄를 지고 왔냐. 경한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고향으로 다시 가서 처벌 달리 받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다.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고향 가서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자진해서 돌아가라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지는 모르죠. 네, 누군지는 모르죠. 간첩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쉽게 살진 않더라고요.